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동현 부천시 의원의 사퇴서가 강병일 의장 직권으로 처리됐지만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며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사회 내에서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죠. 구자호 전 정의당 당협위원장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현 전 민주당 시의원 결원으로 이 시의원 자리 하나가 비었는데요. 부천시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은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6일 날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이때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사퇴를 거론이 발생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공직선거법 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때문인데요. 이 1항의 특례 규정에는 의원수 4분의 1 이상이 거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미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수의 75% 이상이 유지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기 의견이죠? 때문에 이 규정을 들어서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요. 남아있는 임기가 이제 이 보궐선거에서 뽑히게 된다면 남은 임기 1년 남짓인데 보궐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법적으로 이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번 사례를 볼 때? 예. 그 방금 정진욱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판단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선관위 위원 8명 가운데 6명이 치르지 않는 네. 걸로 이제 최종 결정이 난 거죠. 선관위에서도 참 이게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보궐선거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총 부천시 선관위원은 8명이 있어요. 네네. 그 자체 선정이 6명이고요. 그리고 각 당에서 1명씩.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1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에서 총 8명 구성되어 있고요. 네. 위원장은 지금 인천지법 부천지원 위원장인 황병현 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부천 지원장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맡고 있는데 어쨌든 투표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가서 그래서 6분이 실시를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찬성을 하셨고 그리고 한 분은 반대 그리고 한 분은 기권을 내서 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부천시 앞서 시간을 좀 당기자면 부천시에서 이제 강병현 의장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직서를 인용을 하면서 이제 결정이 된 거론 통보를 하면서 이루어진 거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쨌든 안 나게 돼 있잖아요 다시. 그래서 강병현 의장도 약간 입지 부분에서 약간 타격을 입은 것도 있고요. 하여튼 보궐선거 여부는 그때 부천시에서 이제 강병현 의장이 인용을 하면서 이제 부천시 선관위로 넘어가게 됐고 선관위에서 결국에는 이 특례 규정을 따라서 실시하지 않은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정 기자님 설명해 준 것처럼 이 선관위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궐선거의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번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선관위가 굉장히 실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무적인 판단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4월 7일 날 치러지게 돼 있는데 네. 그럼 한 달 남짓 사실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좀 실무적인 판단 그리고 임기가 1년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사실 딱 1년 정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 초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까지 일정을 볼 때 실제로 이번에 뽑히게 되면 사실 1년도 못하는 제대로 된 임기를 1년도 못하는 그런 시의원이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고 선관위가 좀 실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요. 사실 선거는 그 대의제 민주주의 속에서 민주주의 꽃이라고 얘기되었고 그리고 선거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직접 민주주의적인 유권자의 권한이 가장 크게 행사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보궐선거를 좀 치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남겨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고 선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굳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시각도 사실은 있어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코로나 상황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작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한가운데서 전국적인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랬죠. 그때 국민들께서 방역도 잘 지켜주시고 해서 큰 무리 없이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는데 3월부터는 이제 방역 지침 자체를 무조건 이제 막고 통제하기보다는 좀 열어두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 방역 수칙을 좀 변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코로나 때문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 중에 이제 선거 비용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주주의는 비용이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선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비용 자체가 그 민주주의 비용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돈의 이름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막을 이유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개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 어느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16일에 부천시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궐선거를 안 하겠다는 결정이 나오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죠. 네, 일단은 참정권을 무시한다고 이제 반발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천시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4개 당위원회가 선관위 결정이 이제 위법하고 이제 부당하다 하면서 이제 행정처분 좀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마성구 의견, 그러니까 이동현 전 그러니까 의원의 걸석은 이 어떤 형사처벌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천시에서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이제 정치적으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 공직에 출마 이런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어쨌든 이 당 쪽으로 해서도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또 하나의 좋은 호기가 있기죠. 이거를 놓치지 않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천시가 이런 결정을 하면서 어쨌든 이 헌법적으로도 보장이 된 헌법 24조 25조 보호하고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헌법상 권리를 어쨌든 박탈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선거의 기능 중 하나예요. 정치적인 심판. 그 기회가 박탈됐다라는 의견인데 야당으로서 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어떤 주장에 동의를 하시나요?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동현 전 의원의 선거구가 굉장히 재밌는 곳입니다. 이동현 의원이 마선구가 2011년에 그 민주당 시의원의 그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이에요. 그때 이동현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랬죠. 그 이후로 이제 쭉 된 곳인데 따져보면 민주당 의원이 보궐선거를 2011년에 치르는 원인을 제공했고 요번에도 민주당 소속의 의원 이동현 전 의원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원인 제공만을 갖고 선거의 심판의 기능을 보궐선거를 제공했으니까 그걸 심판해야 된다. 선거를 그렇게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부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4석 모두 그리고 시장 그리고 도의원 전석 8군데 모두 그리고 시의원도 3분의 2 28석 중에 20석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천의 정치 상황에서는 사실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정 정도 부천의 그 민주당 정치를 좀 평가하고 심판하는 보궐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부천에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로 들어오고 나서 사실 한 일을 좀 살펴보면 그 3기 신도시 대장전력 개발 100만 평의 돈을 콘크리트로 엎어서 개발한다는 그런 정책을 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그 작동산을 밀어버리고 동구천 IC를 결국은 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혜영 시장 시절에 그 상동 영상단지를 개발해서 뭐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문화산업을 키워서 경제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거기도 민간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까 문화산업 정책을 폈는데 그걸 실패했다는 것을 사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그 인정한 꼴이 됐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피면서 사실은 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하면서 많은 정책들이 개발 정책으로만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물론
시의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네. 다 심판되지는 않겠지만 마선거구에 자리하고 있는 상동 영산단지 개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면서 충분히 민주당 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점에서는 동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단지 한 명의 그러니까 네. 한석의 의원 자리에 관한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이 부천 지역을 좀 돌아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야당이 국민의힘은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정치적인 심판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동현 전 시의원의 경우 지금 2심 선고가 최근에 있었죠.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네, 2월 5일 날 2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일단 절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데 법정으로 구속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지법 사형사부 고영구 재판장은 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절도 및 알선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법정 구속된 이동현 전 의원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상동주차장 용도 부지와 그리고 신고폭동 모텔 부지 매입 관련 알선 뇌물 약속 혐의를 기소됐고요. 또 지난해 3월 24일 날 부천시 상동의 모 소재 현금 미추기 위해서 다른 이용자가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또 뭐 검찰 측이나 이 의원 전 의원 쪽이나 다 모두 다 항소를 했습니까?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했고요. 이 재판부는 그러니까 피고인, 그러니까 이 전 의원이 이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 행위로 수익을 얻으려고 했다. 그리고 현금을 절취한 것을 보면 그 자가 좀 가볍진 않고 피해자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점으로 판시를 했지만 다만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 그리고 부지에 대한 사업 지분을 포기해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았던 점을 들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 민주당은 애초에 사퇴 처리를 3월 임시회가 열리면 하자는 주장도 한 바 있었는데 그만큼 이 보궐선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이 선관위의 결정이 좀 내심 다행스러울 것도 같은데 내부의 분위기 좀 궁금하거든요. 이 강병일 의장의 입지가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앞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했는데 좀 난처해하나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1월 26일 날 이제 이동현 전 의원이 1심상의 이유로 사직서 시에 제출했죠. 어쨌든 그 공이 이 사직서란 공이 강병일 의장한테 손이 이제 쥐어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바로 결정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의장이 결정을 하지 못하냐. 시민들이 바라보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 결정을 못하냐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강병일에 물어봤을 때에도 네. 2월 15일 그러니까 전후까지는 본인이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그렇게 15일을 정한 사유는 여러 의견 듣기 위해서 뭐 시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의원들의 각자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공을 어쨌든 자기가 쥐고 있었잖아요. 이 공을 쥐고 있었는데 좀 판단이 어쨌든 판단은 사실 본인이 처리를 하셨죠. 그 이유는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명분이 그렇게 하지 않을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명분을 챙겼지만 이 정치적으로는 또 어떻게 반면으로 보면 큰 타격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강병일 의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용을 해서 어쨌든 그 공을 이제 선관위에 넘겼지만 선관위 결국에는 이 인용했던 것 자체는 선거를 치르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선관위에서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했으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서는 민주당에서는 실시를 안 하길 바랬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강병일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에 반하는 행동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안 하게 됐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입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득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또 나와서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글쎄요. 정치적 이득이 민주당에게 특별히 있는지 없는지는 뭐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치러지면 사실 뭐 보궐선거의 원인만 갖고 선거를 치르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 이슈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부천에서 민주당이 크게 잘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여러 가지 개발 정책들만 하고 부천에 실제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들만 좀 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부각되지 않는 그런 이익들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요. 야당이 국민의힘은 이 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실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하여튼 법적인 근거에서는 이유가 있는 문제 제기고요. 일단은 보궐선지 미실시 결정 통보 처분은 이렇게 재량권 남용이나 아니면 평등권 침해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재량권 행사로서 위법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취소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직선거법 200조에서 보궐선거 원칙을 규정한 이유는 주권자인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해당 선거구 주권자의 대표성이 흉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보궐선거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데 네네. 이 201조 같은 경우는 보궐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예의를 특별히 이렇게 특례를 줘서 헌법상 평등권 침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에 대한 위헌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동현 전 의원 같은 문제는 지난해 8월부터 이게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당시 지역구에 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에 대한 언론 소통은 채널이 어쨌든 8월 달부터 막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까지 선관위가 1시간 반 만에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민들 목소리가 다쳤던 부분을 열어드려야 되지 않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그런 비난 피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결혼이 발생하는 건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접한 인천 미추홀구도 그렇고요. 기초지자체들이 많긴 한데 다른 곳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일단 미추홀 선관위도 모 의원이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거론이 발생을 해서 똑같은 이 특례를 이유로 해서 실시를 안 한 걸로 좀 밝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민 한 분이 이거는 문제가 된다 하면서 서울 고법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견제될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그 결론이 내일까지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보고요. 현재까지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보니까 이 재보궐선거가 결정되고 총 20곳이에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구리와 파주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부천시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여기는 실시하고 왜 여기는 실시 안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특례 규정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참정권을 막고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근데 또 경기도 내에서 구리나 파주 같은 게 또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왜 실시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마치 추세처럼 보이는데 부천의 상황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보궐선거를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 결정하는 기관이 어쨌든 그 지역 선관위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죠. 근데 제가 볼 때 부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실무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보궐선거가 부천은 시의원 보궐선거가 발생이 됐지만 치르지 않는 거고 네. 사실 부산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 단체장의 그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잖아요. 이렇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정권을 잡고 정치 행위를 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번 선거는 아무리 기간이 좀 짧게 남고 했어도 치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천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어쨌든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서 더 관심 갖게 되고 그것을 또 평가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 물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선거는 대선이 치러지고 딱 석 달 후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지방선거는 지역의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기보다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선거가 결과가 좀 판가름 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은 부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역의 이슈들을 활발하게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제가 한번 보니까 이 그러니까 보궐선거 치르게 되면 6억 8천 정도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상.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6억 8천원과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아까 말씀 실무적인 판단했다고 하지만 이 보궐선거를 함으로써 그리고 선거구의 주민들이 얻을 이익이 더 크다는 거죠. 네. 이게 하자한 쪽의 주장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지금 실무적으로 그런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15 총선도 코로나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명분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부천의 보궐선거 미실시에 관한 부분 오늘 다뤄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